자, 봅시다.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 자, 세계화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가 된다, 같아진다. 통합된다. 자, 세계화의 문제점. 같아져서 문제점이지. 같아져서 문제점. 누가 같아져서. 자, 같아진다라는 말은, 자, 우리 세계화라는 말에는 반드시 지역화라는 말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세계화를 함으로써 같아지기 때문에 문화의 획일화라고 얘기합니다. 획일화가 하나가 된다, 같아진다 이 말이겠지.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점이 되냐면 고유 문화의 상실이거든. 여러분들 혹시 세계 3대 언어 알아요? 세계 3대 언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어, 스페인. 근데 인구수로 봤을 때 중국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 우리도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이제 미국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영국식 영어를 쓰지 않잖아. apple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안 하죠. 어, 어. 그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이 되게 보수적인데. 그래서 자신들 옛날에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쓰는 언어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종주국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메디컬 드라마 중에 E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응급실 ER 응급실을 저 코드가 ER이잖아. 의학 용어에서. 그래서 ER이라고 하는 그 메디컬 드라마가 있었거든. 원래 영국에서는 ER이라는 단어를 안 썼대. 근데 이 메디컬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하면서부터 영국에서 그러니까 런던 포스트라든지 이런 오래된 신문사들은 지금은 이제 쓰지만 그런 신문사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응급실을 얘기를 할 때 ER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획일화가 그죠? 전 세계 문화가 선진국의 문화에 흡수된다. 아니면 선진국 문화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진국 문화 중심으로 되다 보니 고유성을 상실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 될까요? 다양성의 감소는, 다양성의 감소. 다양성의 감소. 다른 말로 하면 고유 문화의 소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세계 3대 언어 이외에 나머지 언어들은 소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들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떤 문화가 소멸되겠노? 그렇지. 약소국가, 소수민족,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원주민 문화. 이런 것들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마오리족이죠. 마오리족의 고유 문화도 많이 소멸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경제의 세계관. 특히 WTO가 출범되면서 자유무역의 확대를 이거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다국적 겸 얘기하는 거랑 또 연관성이 깊은데 앞에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우리도 지금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 신발 브랜드들은 나이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경쟁자를 만나게 돼요. 그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자신들의 브랜드가 소멸될 수도 있고 실제로 부산이 원래 신발 공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신발 공장 사장님들이 모여서 부산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신발 브랜드. 테즈락이라고. 여러분들 테즈락이란 말 자체를 모르잖아. 소멸 끝다 이 말이겠죠. 그죠? 왜? 선진국에 있는 아니면 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높은 기술력, 풍부한 자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네들이랑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자유무역의 결과로 선진국 중심의 경제 체제의 확립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거든. 그러면 우리 앞에서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랬어? 이윤 추구라고 했었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윤 추구 활동을 하다가 보면 경쟁이 강해질 것이고 그 경쟁이 강해지다가 보면 자국의 산업 자체가 도태될 수도 있잖아.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선진국 중심인 체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그러면 이 경제 체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은 거의 대부분 선진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 그러면 개도국은 물류 1차 산업 위주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해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제가 고정되어서 지속되기 때문에 빈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봐. 맞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공적 개발 운전이라든지 윤리적 소비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 수행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공정무역, 뭐 공정거래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 축구공 있잖아. 축구공은 기계로 안 만들고 사람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바느질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키 축구공이 한 6만 원짜리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말이야.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옷을 만드는 곳에 제일 많대. 왜냐면 그 의류나 섬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사람의 손을 많이 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거든요. 그러면 6만 원짜리 축구공을 우리가 소비했을 때 실제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파키스탄의 방글라데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한 1,100원밖에 안 된대요. 임금 자체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에 있는 나이키 본사가 있는 미국이 잠식한다 이 말이겠지. 그랬을 때 나이키를 우리 소비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더 주게끔 만들기 위해서 뭐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윤리적 소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정구역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자신들이 발전되어 있고 잘 사는 거에 대한 전지구적 책임을 져라. 기업가 중심으로 전지구적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갈등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보편윤리가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문화의 특징 보면 보편윤리도 있고 특수윤리도 있어. 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환경이 같아 달라. 다르니까 그들의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야. 특수윤리는 특정 집단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라고? 특정 집단의 가치입니다. 특정 집단의 가치. 그 특정 집단의 가치와 다수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윤리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죠. 이거를 우리가 문화 파트에서 얘기했던 거랑 연결하면 이 특정 집단의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지 말라는 거 배웠어요. 그게 뭐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얘기할 때 전족이나 명예살인과 같은 예시를 들었었지. 그럼 뭐야? 전족, 여성의 발이 작아야 예쁘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꽁꽁 싸매서 기형적인 발의 모양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족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전통적인 사상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족이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성의 신체적 자유권을 박탈하는 보편윤리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네 번째. 요즘에 이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충의 유입. 우리 그 한여름에 난리를 쳤던 러브버그. 원래 우리나라 사는 아이가 아니랬잖아.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온 거야. 아 진짜 임신을 부산에 터뜨렸다. 지러다가 경남 쪽에 터뜨렸다. 퍼뜨리 그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번식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 다음에 그 유해물질, 그 오유 유출 이런 것들도 상당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겪었죠. 전염병의 확산. 같은 문제들. 왜?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외국과 왕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들어올 리가 없다고. 근데 들어오잖아. 지금. 전 지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폭력을 치러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보도록 합시다. 왜 자꾸 얘가 움직이지요? 예? 자, 문화의 획일화, 고유 문화의 상실을 얘기를 할 때 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의 획일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유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역 문화에 대한
보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보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문화의 장점과 그러한 것을 알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 문화 파트에서 한번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쌤이 아까 공적개발론조 얘기했었죠? 공적개발론조. 공적개발론조와 뭐 윤리적 수비, 공정무역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윤리적 문제는 보편윤리의 개념을 지키면서 특수한 윤리를 인정해라. 즉, 뭐 하지 마라?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하지 마라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던 개념들을 적용을 시키면 상당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